라즈베리파이의 모듈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라즈베리파이죠.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해도 이 라즈베리파이 모듈 상에서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라즈베리파이가 이제 되게 중요한 이제 그런 장치가 될 텐데 한번 보면은 하드웨어입니다. 하드웨어 우선 당연하죠. 하드웨어입니다. 하드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그 작은 컴퓨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원보드 컴퓨터죠. 보드가 하나니까 하나짜리 여기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프로세서는 브로드컴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BCM 2837이에요. BCM 2837. 그러니까 이게 이제 프로세서인데 CPU예요. CPU. BCM 2837이라는 이제 CPU예요. 그리고 얘의 클럭이 1.2 기가헤르츠래요. 기가헤르츠예요. 기가헤르츠. 그리고 코텍스 A5 코텍스 A5 A5가 아니라 A53예요. 53이에요. A53 3이 밑에 들어가 있네요. 어쩐지 좀 이상했어요. A53이죠. 그리고 쿼드코어는 뭐죠? 코어가 4개라는 거예요. 코어가 4개. 그러니까 계산하는 요 BCM 2837 모듈 내에 코어가 4개 있어요. 코어가 4개. 프로그램 4개 돌 수 있겠네요. 그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코어는. 그리고 요 1.2 GHz는 뭐냐면요. 이게 이제 이게 CPU잖아요. 그러면 이게 CPU가 이제 속도가 있잖아요. 속도가. 얘가 이제 속도를 나타내는 건데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그 1.2 GHz잖아요. 1.2 기가는 기가가 10의 몇 승이에요? 찾아보세요. 그 1.2 기가가 대단히 높은 기가죠. 그 숫자죠. 헤르츠라는 건 뭐냐면 진동수예요. 진동수는 뭐냐면 이게 떨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동이 그 1초에 몇 번 발생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1.2 기가헤르츠라는 거는 이제 파동이거든요. 그러니까 1.2 기가계의 한 파동이 요만큼이에요. 요게 이제 한 파동이에요. 한 클럭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한 클럭이 시계잖아요. 한 클럭. 그래서 똑딱 하고 간다고 생각할 때 그 똑딱 그게 이제 한 사이클이거든요. 이 한 사이클이잖아요. 지금 보시면 이게 요런 사인 파형을 이렇게 세우는 거랑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클럭이 1초에 1.2 기가계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1.2 기가번이 발생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1초가 딱 흐를 동안 이 펄스가 1.2 기가가 발생한다. 요거 발생했죠. 지금 하나, 두 개. 잘못 그렸네요. 하여튼 이렇게 하나, 이렇게 두 개, 여기서 끊어지니까 여기서 또 끊어지죠. 그래서 세 개, 네 개, 이렇게 해서 몇 개 그리면 돼요. 1.2 기가계 그리면 돼요. 1.2 기가계. 1초에 요 파형이 1.2 기가계가 생긴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프로그램을 짜잖아요. 프로그램을 짰어요. 만약에 300라인을 짰다고 생각해봐요. C 언어로 300라인을 짰어요. 이거 어셈블리어로 만약에 이제 컴파일을 하잖아요. 기계어로. 그러면 인스트럭션이 한 1000개 나올 거예요. 이게 대략입니다. 1000개 정도 나오거든요. 인스트럭션이 1000개가 나온다는 거죠. 근데 요 인스트럭션이 이제 300라인의 프로그램을 짰는데 1000개의 인스트럭션이 나온다는 거예요. 기계어로. 응? 기계어로 그럼 1000개를 수행하면 이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가 있죠. 그죠? 근데
이게 인스트럭션이라고 그랬잖아요. 기계의 인스트럭션. 이 하나의 인스트럭션을 수행하는데 세 개의 파동이 필요해요. 보통 이만큼이 세 개인가 보다. 이렇게 세 개, 세 개가 필요해요. 보통 세 개가 필요하고요. 세 개가 필요하고 만약에 이제 인스트럭션 중에 이제 오래 걸리는 애들이 있어요. 로드 스토어, 메모리 저장하는 거 있거든요. 로드하고 스토어. 이거는 5사이클에서 6사이클이 들어요. 그죠? 한 인스트럭션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최대로 잡아볼게요. 이 6사이클이 걸린다고 생각해봐요. 뭐 최대로 잡아서 뭐 세 번 걸리는 것도 있겠지만 뭐 6번이라고 따지면 넉넉하게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개의 인스트럭션이면 한 인스트럭션이 6개의 클럭을 가지니까 6000 클럭이면은 이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1초에 1.2 기가계의 클럭이 생기잖아요. 요 클럭 요 하나, 요 한 주기. 요게 1.2 기가계가 생기잖아요. 1초에. 그러면 요 300라인짜리 프로그램은 6000 클럭이 필요하면 얘는 수행하는데 얼마나 걸려요? 1.2 기가분의 6000 초가 걸려요. 이게 지금 굉장히 큰 순 건 아시겠죠? 찾아보세요. 찾아보면 그래서 곱해서 나눠보면 이 300라인짜리 C 언어 프로그램 짠 게 요 정도밖에 안 걸리나? 이렇게 생각이 될 거예요. 그죠? 그거는 왜 이렇게 빠른 거죠? 이 CPU가 1.2 GHz짜리라 그런 거예요. 이게 뭐 200MHz짜리도 있어요. 막 5MHz짜리도 있거든요. 아두이노가 50MHz예요. 아두이노가 50MHz. 그럼 어때요? 이거 뭐 상대도 안 되죠, 이거는 요 두 개 이거는 실리콘은 50MHz. 이거는 1초에 지금 이게 100만이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기가는 그거에 또 훨씬 그거니까 또 많은 배수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CPU가 굉장히 좋은 CPU인 거예요. 그죠? 이게 그냥 뭐 낱개로 살려면 3만 원에 살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박리다매로 하니까 싸지는 거죠. 그래서 이 컴퓨팅 파워는 대단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물론 이제 요거는 산술적인 비교고요. 이 라즈베리 파이 위에 올라가 있는 라즈비아는요. 기본적으로 수행되는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운영체제가 올라가 있으니까. 여러분 이 짠 프로그램 말고도. 그러니까 여러분 거만 수행시키면 이렇게 되겠지만 그거랑 같이 하면 그 성능은 안 나올 텐데 그래도요. 1.2 기가분의 6000이라는 거는 눈 한 번 깜짝거리는데 몇 초 걸리는지를 재보면 정말 눈 깜짝할 새보다 훨씬 더 빠르다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1.2 기가는 그 정도 파워로 여러분들이 추측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코텍스 A53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 그 휴대폰 쓰시잖아요. 휴대폰 삼성폰 많이 쓰죠. 제가 뭐 삼성이랑 관련 있지 않은데요. 많이 쓰니까 그걸로 설명해 보려고 해요. 삼성, 뭐 LG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다른 거는 잘 안 써봐가지고 설명이 이 휴대폰 시리즈가 두 개로 나오죠. A 시리즈가 있고 S 시리즈가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한 100만 원 하고 얘는 한 5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원가가 우리가 이걸 주고 다 사진 않지만 그래서 S 시리즈 말고 A 시리즈의 코어가요. 코텍스 A53일 거예요 아마. 요 시리즈예요. 요 시리즈. 그러니까 아주 빠른 시리즈는 아니고 요 시리즈죠. 저도 요 시리즈의 저 휴대폰을 가지고 있어요. 사용하는데 진짜 지장 없거든요. 근데 휴대폰 보면서 항상 놀래요. 사진 찍으면서도 놀래고 메시지 이렇게 보내고 이러면서도 되게 세상이 많이 발전했다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그 충족한 코어인지 알 수가 있죠. 그죠? 휴대폰으로 써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것도 여기다도 실드 붙여가지고 CDMA 모듈 붙여서 그 전화기 만들 수 있어요. 껍데기가 이제 좀 투박해서 가지고 다니긴 뭐하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브로드컴 이거는 이제 코드명이거든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 쓰는 거라서 기술적인 의미는 없어요. 그냥 상품을 살 때 이거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요거는 이제 그 성능 지표예요. 되게 중요한 성능 지표. 그리고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감을 잡으셔야 되니까 이게 코어예요, 코어. 그러니까 결국은 이 칩, BCM 칩에 이 칩에 칩 패키징이 돼 있는 거예요. 패키징 안에다 꾸려 넣었다는 거거든요. 코텍스 A5라는 코어가 들어가 있고요. 얘는 이제 코어가 4개로 돼 있어요. 4개로. 그리고 1.2 기가로 얘한테 클럭을 제공해 주는 애가 있어요. 얘를 뭐라 그러냐면 오실레이터라고 그래요. 오실레이터. 오실레이터. 오실레이터예요. 이제 이렇게 구성돼서 요게 진짜 잘 돌아가게끔 튜닝 잘한 거죠. 그래서 라인에다 놔가지고 코텍스 A53 코어를 사가지고 여기다 넣어서 이렇게 패키징을 한 거예요. 칩에다가. 그래서 요걸 파는 거예요. 브로드컴이라는 회사예요. 브로드컴이라는 회사. 브로드컴이라는 회사는 되게 이제 큰 회사예요. 큰 회사서 우리가 이제 그 CPU 그 우리 휴대폰이 있잖아요. 휴대폰이 있는데 그 안에 그 휴대폰 칩이 있죠. CDMA 모듈도 있고 칩이 있는데 그걸 만든 회사가 퀄컴이잖아요. 근데 퀄컴이 굉장히 크거든요. 대단히 유명한 회사기도 하고요. 근데 지금 그게 완료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완료됐는지 모르겠는데 브로드컴이 퀄컴을 인수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비싼 기업을 살려면 브로드컴은 얼마나 부자여야 되는지를 알 수 있겠죠. 이것도 되게 이제 큰 기업이다. 이제 그렇게 예,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모리 보면 1기가, 1기가. 약간 좀 좋은 사양으로 가기엔 약간 좀 부족해 보이죠. 그렇지만 이런 그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기에는 되게 이제 유용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저장 용량은 마이크로 SD 8기가로 돼 있어요. 8기가 그걸 꽂아가지고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데 라즈비안이 여기에 저장돼 있어요. 램에는 뭘 저장하면 그 만약에 램은 이 파워를 끄잖아요. 그럼 날아가 버리거든요. 얘만 가지고 쓸 수가 없다고요. 하드 디스크를 붙이던지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마이크로 SD에다가 저장을 해요. 마이크로 SD. 그 다음에 이제 주변 장치 설명입니다. USB 2.0을 가지고 있어요. USB 2.0을 가지고 있어요. USB는 1.0, 1.1, 2.0, 3.0 이렇게 발전해 왔죠. 지금 이게 대세죠. 3.0이 굉장히 빨라요. 3.0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냐면 USB 소켓 있죠. 이 안쪽에 이렇게 뭐가 있잖아요. 채워져 있잖아요. 이게 검은색 아니면 파란색이죠. 한번 확인해 보셔도 좋아요. 그래서 이게 검은색으로 돼 있잖아요. 그럼 2.0 스펙으로 된 거예요. 이게 파란색으로 돼 있잖아요. 그럼 3.0 스펙으로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1.1 스펙이 나온 거는 이제 온더고라 그래서 OTG를 지원하는 거죠. USB다 그러면 USB는 보면은 여러분 디스크 스틱도 있고요. 그리고 마우스도 있고 키보드도 있고 카메라도 있죠. USB 카메라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다 있어요. 하드도 있죠. 하드 디스크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USB가 그 세 가지 모드를 지원해요. 컨트롤 모드, USB라는 스펙이 제어 모드를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인터럽트 모드를 지원해요. 인터럽트 모드. 인터럽트 모드로 키보드나 마우스 같은 거 구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이소크로너스 모드를 지원해요. 아이소크로너스. 아이소크로너스는 RONOUS인가? 그렇죠. 아이소크로너스. 카메라를 지원하는 그 전송 타입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 USB 카메라는 그래서 USB 아이소크로너스 모드로 이게 구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USB 칩이 있는데 그 칩을 달았다 그러면 네 가지 모드를 지원하는 거예요. 컨트롤, 인터럽트, 아이소크로너스 또 하나가 벌크 모드예요. 벌크 모드. 그래서 칩 하나 사면은 요 네 개의 모드를 지원하는데
그래서 칩으로 요 네 가지 기능을 하는 걸 다 만들 수가 있어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 인터럽트 모드는 이제 키보드 마우스라든지 키보드, 아이스크론스는 카메라, 그리고 벌크 모드는요 USB 스틱이나 하드 디스크 그런 걸 할 때 이제 쓰여요. 이 네 가지가 이 네 가지를 이제 지원하는 게 USB 칩입니다. USB는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세대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왜 그렇게 됐냐면 처음에 나올 때 USB가 있었고요. USB가 있었고 그 다음에 1394라고 있었어요. 1394라고 이제 읽거든요. 근데 1394가 있었어요. 이렇게 두 개가. 전송 용량이 이게 거의 두 배예요. 되게 높아요. 얘는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USB가 나왔고 1394가 나왔는데 이 두 개가 이제 거의 프로토콜도 같아요. 거의 같이 이렇게 발전해 오고 있었는데 1394는 그 헐리우드에 보면은 그 티어터 그러니까 영화를 만드는 그 빅 4가 있거든요. 영화를 만드는 빅 4가 있어요. 그 큰 회사들 뭐 유니버설 스튜디오 뭐 이런 거 디즈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네 개가 있었는데 여기서 자기네 영화를 불법으로 유출하지 않기 위해서 1394를 지원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영화를 지원해야 되니까 처음부터 용량이 굉장히 컸어요. 지원하는 용량이. 초당 뭐 기가대로 전송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도 비디오 카메라나 그런 데 남아 있어요. 자취가. 그래서 1394로 이 사람들이 하고 싶은 게 뭐였냐면 스트리밍 같은 걸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보안 모듈을 집어넣었어요. 영화 복제 못하게. 그래서 이 4H에서 되게 이제 지원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돈이 많겠죠. 그러니까 막 발전하겠죠. 그렇게 발전했었고 USB는 그런 거 없이 얘보다 더 약체예요. 그 전송 용량도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래서 발전을 했는데 얘는 굉장히 이제 한다고 했는데 얘는 굉장히 개방적으로 발전을 했어요. 근데 시장 판도는 얘는 굉장히 싸요. 그리고 시장 판도는 USB가 이기게 됐어요. 아마 예전부터 관심을 가졌던 사람은 1394를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거의 이제 USB가 3.0이 나오면서 거의 판도를 뒤집었죠. 뒤집었어요. IO 시장의 판도를 거의 얘가 가져가게 됐어요. 그래서 USB는 되게 이제 중요한 자원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네 가지 모드의 그 전송 방식이 있잖아요. 이 전송 방식, 이 전송 방식을 이 네 가지 모드 전송 방식을 그대로 1394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연구 결과한 거죠. 그러니까 많은 그 노력의 결과인데 실제로 이제 발전은 그렇게 하게 됐다. 이걸 아시면 되겠어요. 자, 전원을 보면요. 마이크로 USB 소켓으로 되어 있대요. 마이크로 USB는 뭐 요렇게 생긴 아마 아실 겁니다. 딱 보면 알 텐데 요렇게 된 그 5핀짜리가 있어요. 마이크로 USB가. 그래서 작다는 마이크로죠. 5V가 되어 있고요. 소켓은 이제 마이크로를 쓰는데 5V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고요. 2A 정도의 전력량을 줘야 된대요. 그러니까 충전기의 용량 같은 거 큰 거 어떻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휴대폰 충전하다 뭐 1000mAh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1000A, 1000mAh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제 이게 이제 용량을 그러니까 전원을 저장하는 게 암페어를 저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사용하는 전력량을 커버하려면 지원하려면 2A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마 마이크로 USB 소켓이 연결된 전원 코드를 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전원 코드는 어떻게 돼 있어요? 5V로 바꿔주잖아요. 뭐를 220V에다 꼽으면 5V로 바꿔준다고요. 250V에다 꼽으면 5V로 바꿔주는데 바꿔주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전력량을 어느 정도 그 파워를 줘야 되냐면 2A 정도는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력 케이블이 그런 게 있어요. 살 때 이게 2A짜리냐 3A짜리냐 심지어 뭐 5A짜리냐 이런 게 있어요. 클수록 좋겠죠.
그런 내용이고요. 보통 이제 1.5A 정도면 된다고 하는데 2A 정도 쓰면 안전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뭐 여기 HDMI도 있고 그래서 막 여러 가지 연결되면 전력을 많이 사용하게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2A 정도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어떤 계산을 하는 영화를 막 돌려요. 그러면 CPU가 막 계산을 하겠죠. 그러면 전력 소모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어디로부터 받아요? 이 5A, 아니 5V 2A로부터 받잖아요. 근데 얘가 너무 이 라즈베리파이가 너무 많이 소모한 나머지 3A 정도가 필요한 최대 전력이 3A 정도 필요한 상황이 됐다고 해봐요. 그럼 여기서 그 얘는 2A밖에 안 주니까 2A밖에 안 주니까 이쪽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힘이 없는데 운동을 많이 하는 것처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암페어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자전거를 10km 속도로밖에 못 타는데 어, 지금 20km를 타는 거예요. 내 몸에서 할 수 있는 힘이 그 5km 정도밖에 낼 수 없는 정도의 체력을 가지고 있는데 10km를 실제로 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무릎도 상하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얘가 만약에 3A가 필요한데 얘가 2A 전력만 주고 있으면 CPU에서 열이 나요. 여러분이 그 달렸을 때 무릎에서 열 나는 것처럼 그게 열이 나요. 그래서 결국은 얘가 성능 저하가 오고요. 열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 타요. 그러니까 요 암페어가 그러니까 되게 중요하겠죠. 요 지원해 주는 게. 근데 우리가 돌리고 있는 건 2A 정도면 충분하다.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1A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돌릴 때는 안 돌아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얘가 CPU도 돌리지만 옆에 있는 IO들 있죠. IO들한테도 전원을 줘야 되거든요. 이 라즈베리파이가 메인 전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이제 사용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오디오는 이제 3.5mm는 이게 그 파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름, 잭이 있고, 디지털 비디오는 HDMI, 비디오 아웃이고 1.4 버전이네요. 그죠? 이더넷은 베이스티인데 10메가 또는 100메가예요. 이더넷이죠. 그 다음에 이제 무선 네트워크는 802.11n이에요. 그리고 블루투스는 4.0이네요. 그죠? 4.0이면 그 로우 에너지 뭐 이제 그 지원하겠네요. 확장 I/O 그래서 40개의 GPIO 핀이 있다. 제너럴 퍼포즈 I/O 핀이 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크기는 11.6cm 그리고 5.6cm 이렇게 여기 5.6cm 여기 11.6cm 이렇게 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뭐 그 장치로는 지그비 등을 연결할 수 있고 실드 장착해서 카메라 및 LCD 장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돼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런 라스베리 파이를 가지고 이제 실험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